월, 화, 수 1부와 2부는 기후 미식회입니다. 폭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건강한 먹방을 열어보겠다 하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시는 분은 예전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 기후 미식회 백과사전 같은 분이죠.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다른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발효 장인분들 모셨는데 기후 미식회인데 선생님이 안 나오시니까 막 실시간 댓글창에 백남정 선생님은 이제 안 오시는 건가요? 막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수요일에 오십니다. 그랬는데요. 오전에만 뵙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부터는 저녁에 나와주시는데 그 청취자분들도 기존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사를 오셨지만 또 새롭게 듣는 분들 계셔서요. 선생님 소개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네, 저도 어제 이경자 선생님 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도 월화수를 좀 잘 챙겨서 듣고 또 내용 겹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라는 곳에 있는 백남정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 그대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의 성격은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주로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일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생활교육 네트워크는 전국 조직이고요.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도 있습니다. 물론 지부 성격은 아니고 그냥 각각 다 독립된 법인이기는 한데 함께 연합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곳의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백남정 선생님이 저희 오늘의 기후 미식회에서 항상 인기 있었던 게 뜻밖의 선물을 또 갖고 오셨잖아요. 이 말씀도 재밌었는데 선물까지 한 번씩 구하기 힘든 걸 한 번씩 산타 이모님 한 번씩 쫙 뿌려주셨는데 오늘도 저희 오후로 이사했다고 집들이 기념으로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게 시골 쌀라면, 강화 섬쌀로 만든 시골 쌀라면인데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좀 선물 자랑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저희 단체의 이사 조직들, 그러니까 네. 함께하는 조직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단체라기보다는 농식품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체 안에는 인천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천은 사실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강화 쪽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강화의 섬쌀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강화 섬쌀로 만든 라면이고요. 인천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그 생산자들 중에서 인천에 있는 분들이 로컬푸드를 유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브랜드를 만든 거죠. 네, 시골 쌀라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든 거고, 시골 쌀라면 중에서 보통 우리 라면은 원재료가 밀이잖아요. 네. 밀은 거의 99%가 수입이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쌀 뭐뭐 쌀빵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쌀이 들어갔더라도 함량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쌀빵에서 먹어보면 20-30% 많이 들어가야 그렇죠. 그 정도 근데 이 라면은 예. 무려 40.49%. 쌀이요? 네네. 40% 정도가 쌀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스프는 동물성 기반으로 한 것들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식물성 100% 이렇게 네, 맞습니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건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인천에서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들으시면서 라면을 약간 불량한 맛 그게 맛있어서 먹는데 뭐 쌀을 넣고 식물성 100%면 그 라면
무슨 맛으로 먹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시범으로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시판되는 라면에 뒤지지 않는 불량식품의 맛있는 맛이 충분히 나는데 들어간 성분을 보면 나쁜 성분이 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걸 가족들에게 시식 테스트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야? 막 100% 식물성이야? 막 이러면서 먹었는데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보통은 라면이 불량식품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간편식의 대명사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라면은 좀 불량스러워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간편식도 좋은 식재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라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품으로 받으시면 진짜 저는 대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식사 시간 준비 시간이 딱 5분이면 끝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두부를 썰어서 넣으니까 그럴 듯하더라고요. 영양가도 보충이 좋은 되고. 의견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다른 분들이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드시면 되지만 나는 한번 사서 먹고 싶다 하면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저 이게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갖고 직접 사거든요. 근데 아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온라인은 인천에 이음몰이 있어요. 인천몰. 네네, 인천 이음몰이라고, 네네네. 이름이 이음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음몰에 들어가거나 또는, 인천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을 치셔서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골 쌀라면 쉼표 인천 이렇게 검색하면 막 이것저것 뜨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는 과연 잘 먹고 있는가로 얘기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미식가인 미식 예찬을 쓴 사바랭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즉 당신이 먹은 것이 당신이다. 이 뜻인데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어떻게 해야 잘 먹는 걸까요? 사실 삼시세끼를 챙겨 먹기도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네. 그때 당시에 먹는 것이 실제로 계급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랬겠다. 뭐 귀족들은 감자를 먹지 않는다든가 네. 또는 뭐 비싼 식재료에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희숙 DJ님만 해도 나는 채식 비건이야. 네네 동물성 음식들을 먹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왜 그럴까의 이유가 몇 가지 있잖아요. 네네. 환경을 저 사람은 환경을 좀 고민하는 사람인가? 네. 저 사람은 비위가 약한가? 네, 동물성 성격이 음식들이 까칠한가? 네, 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네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음식들이 은연중에 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그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데까지는 음식이 너무 글로벌 세계화되었다라는 전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세계화되기 이전에 네.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들이 막 널리 퍼지기 이전에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지금 제 나이 때 한 40대 50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네.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었는지가 대충 나와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이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하죠. 여기서의 성격은 우리가 어떤 말하는 배경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랐는지, 맞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자랐는지, 맞습니다.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이셨는지도 드러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어머님이 좀 꼼꼼했을 때는 온갖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간식 시간까지 챙겨주신 어머니도 있었고 친구들 중에는 보면 아니면은 어머니가 너무 바쁘시니까 본인이 도시락을 막 직접 싸가지고 다닌 친구도 있었고 급식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사실 다들 급식을 많이 해서 네. 당신이 먹은 게 당신입니다 하면은 학교 급식이 보편화된 세대부터는 비슷한
경험이 많겠어요. 아무래도 음식에 대해서. 그렇죠.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에서 나는 몇 가지, 강화에서 나는 몇 가지 특산물들이 있거든요. 네. 인삼, 그다음에 수묵김치, 수묵, 네, 맞아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쌀도 네. 강화 섬쌀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되게 보편적인 먹거리들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아까 쌀이 40.9% 있다고 4-9%, 하셨는데 네. 나머지 밀이 수입 밀인가요? 아니면은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예. 네, 면은 유기농 쌀 40.49% 쌀이고요. 그 다음에 팜유 있고 변성 전분, 감자 전분이 감자 들어있는 전분. 거죠. 네, 감자 전분이 들어있고 밀은 글루텐 프랑스산이고 식용 유지 가공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하. 궁금하시면 사서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염려하시지 않고 드셔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밀가루에 좀 꺼림칙하신 분들. 오늘 기후미식회는 백남정 선생님과 슬기로운 식생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민하시는 식습관이나 이렇게 먹는 게 맞나 하는 질문들 샵 0999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부에서 그 답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FM 99.9 OBS 라디오.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2부에서도 1부에 이어서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과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것들 중에 보니까 최윤경님, 백선생님 개편하고 첫 방송이시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광교산 아래에 로컬푸드에도 수제 라면이 있어서 먹어봤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면 쌀인지 밀가루인지 알겠죠? 확인해 볼게요. 어떤 라면이든 먹거리의 진리죠? 그러셨는데 선생님 라면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도 안 사실 라면 5분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죠 했는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쌀라면은 한 2번 먹었습니다. 벌써. 그리고 최숙자님, 백남정 선생님 오늘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네요. 나쁜 감기랑 얼른 헤어지시길요. 선생님 아직도. 네, 그러니까 이게 감기는 좀 목이 금방 좋아지는데 코로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2번째인데 지난번에도 한 2달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그럼 코로나셨던 거예요, 지난번에? 네, 네.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목소리 좋네 그랬는데 역시 더 예리하게 들으시네요, 청취자분들이. 그리고 3769님 강화 쌀라면 지금 보니까 100% 식물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 있으면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쭉 나왔던 질문 중에서 지금 모아봤는데요. 6998님. 하루 2끼 식사를 합니다. 아침에는 빵과 커피, 저녁 겸 5시쯤에 한식 이렇게 먹는데요. 나름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2끼 드시는데 이 정도면 건강하게 먹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네요. 그러셨고요. 8723님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얘기일까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살도 더 안 찐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을 것이냐, 덜 먹거나 더 먹을 것이냐. 근데 아침에 빵, 커피, 저녁 겸 5시쯤에 한식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조금 의아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콜레스테롤은 네. 예전에는
많이 먹으면 많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만들어낸다. 90%는 아. 10%만 우리가 식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그 체질의 문제 같은 성격과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먹거리는 그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죠.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먹거리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이경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생산자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생산자분들의 이야기도 이제 다양하게 전해주실 거고 제가 앞에서 전에 오전에 이제 된장, 간장 이런 얘기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네, 네. 이제 생산자분들이 나오니까 훨씬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인천에서 하는 식생활 교육은 이렇게 소비자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그럼 뭐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식생활 교육 또는 식생활 운동을 하는 운동가거든요. 네네. 식생활 교육 운동 진영에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로컬 푸드 그래서 가까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먹거리 자연스러운 먹거리.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에 해를 덜 끼치는 먹거리,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먹거리.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지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굳이 라면을 안 좋아하면은 라면을 안 먹으면 되는데 네. 그래도 저는 라면을 안 좋아하지만 저희 남편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습니다. 네네. 제가 끓여주진 않아요. 라면은 스스로 끓여 먹습니다. 네. 그래도 좋아해요. 그러면 라면을 좋아하는 걸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고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건강에 좋고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라면을 찾아 먹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제가 주로 강의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끼니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도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을 또 좀 드려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 잘 먹는다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잘 먹는다는 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를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씨앗으로 비유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그 애호박 씨앗을 일본에 가서 심으면 주키니 호박이 나온다.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땅의 토양에 따라서 종자가 발현되는 모습이 다른 거죠. 똑같은 종자여도.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똑같아요. 음식은 달라지지 않지만 네.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음식이 내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루에 아침에는 빵과 커피를 먹고 네. 저녁 5시쯤에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 그다음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것보다 조금씩 더 자주라면 아마 한 뭐 간식까지 해서 5끼를 양을 네. 좀 적게 해서 5끼 정도를 먹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러면 아침에 빵과 커피 그러면 우리가 영양적으로 우리 몸은 영양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영양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빵과 커피에서 커피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빵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당분의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실제로 한 끼의 식사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녁만. 네, 맞습니다. 그럼 저녁 한 끼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고 있느냐는 쉽지 한식이라고 않은 거죠. 해도. 아무리 한식이라고 해도 네. 한 끼에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잘 챙겨 먹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별로 건강해 보이진 않고 나머지 한 끼는 이제 빵이기 때문에 빵은 네. 그냥 늘 영양소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탄수화물은 과잉되고 나머지 영양소들은 적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챙겨 드셨다고 생각했기
먹었겠지만 그건 끼니의 입장에서 2끼나 챙겨 먹었어인 거고요. 네. 영양소를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골고루 먹었는가.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래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삼시세끼 먹는 것보다 5끼를 먹으면 조금 더 다양하게 먹겠죠. 네. 자, 아침에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양을 좀 적게 해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2시간 뒤에 또 밥이나 반찬을 먹을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밥이나 반찬으로는 먹을 수 없는 뭐 채소 중에 이제 반찬으로 안 만들어 먹는 채소들 샐러드 있죠.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만들어서? 토마토. 토마토. 네, 외국은 이제 토마토를 끼니로 만들어 먹지만 우리나라는 반찬으로 토마토를 먹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뭐가 있냐면 토마토, 참외 이렇게 채소이면서 과일처럼 먹는 반찬을 만들어 먹지 않는 것들을 중간중간 먹게 돼요. 그러면 5끼를 먹는다는 건 훨씬 다양한 음식들을 하루 안에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몇 끼를 몇 번 먹느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그 방식이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비타민, 이런 네. 걸 골고루 먹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렇네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 대부분 탄수화물, 지방으로 단백질 조금 이렇게 해서 채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부족하고. 그렇죠. 그 한종혜 님도 비슷한 질문 해주셨는데 한종혜 님은 와, 백 선생님 안아드리고 싶어요. 오늘 오시는 줄 모르다가 오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기후미식회 다른 분들이 나오시니까 백 선생님 이제 안 나오시나 하고 기다리셨나 봐요. 네, 한종혜 님이 저는 육류 전혀 안 좋아하고 채식만 좋아해요. 튀김 볶아 먹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삶거나 무쳐서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분을 섭취할 일이 거의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러셨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안 좋습니다. 안 좋을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채소에 있는 비타민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수용성 비타민하고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기름과 함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시험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네. 당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네. 당근이 몸에 좋다고 당근을 갈아서 당근 주스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당근 주스를 벌컥벌컥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걔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당근은 보통 볶아서 먹죠. 그러면 주스는 볶은 걸로 주스하긴 좀 그래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견과류를 먹으면 견과류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네. 흡수가 잘 되죠. 몸속에서 네, 들어가서 맞아요. 지방하고 네, 네, 아까 그걸 마신 당근 주스하고 조리할 필요는 없고 네. 그렇게 당근 주스와 함께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 주스 가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당근 썰어가지고 그냥 먹거든요. 스틱으로. 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먹고 견과류도 같이 먹고 네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볶는 게 귀찮을 외국의 때. 샐러드 소스를 네, 보면 네. 그 반드시 올리브유.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올리브유든 마요네즈든. 네. 그래서 그 기름의 역할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요즘은 샐러드에 우리나라 참기름 들기름으로 소스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역시 좋아합니다. 네. 지용성 비타민을 몸에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소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전통 음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자연주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 그러니까 6998님께서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루에 한 끼 5시쯤 한다고 했는데요. 앞에 네. 사연에 보면 보통 우리가 한식이라고 할 때 영양적으로 가장 우수한 한식이 삼첩반상이에요. 삼첩반상의 구성을 보면 네. 밥과 국이 있고요. 네. 김치가 있고 나머지가 변화하는데 생채. 그래서 생채소들 그다음에 숙채, 익힌 채소 거기에 구이나 조림이 들어가요. 구이나 조림은 보통 단백질. 네, 단백질 원이죠.
그래서 보면은 생채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고 장은 또 미생물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 숙채만 계속 먹으면 익힌 채소만 계속 먹으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채소들을 통해서 미생물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만약에 6998님께서 한식을 어떻게 드시느냐 한식이지만 그 한식을 채소와 단백질과 골고루 있는 것들을 드신다면 사실 한 끼만 좀 든든히 먹어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한식 그러면 김치찌개 넣고 맞아요. 그냥 네 반찬 한두 가지 놓고 이렇게 밑반찬 먹는 놓고 거죠. 그냥 네, 먹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성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밥, 국, 생채, 숙채, 구이나 조림 네. 해서 5가지, 6가지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네, 들어가는가. 그 저 김치 김치. 사랑하는 네. 사람인데요. 저도요, 선생님. 김치가 장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된장도 물론 좋지만 그래요. 9832님이 하루 2리터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물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러시군요. 저는 3리터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꼭 많이 마셔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예민한 사람은 물에서도 냄새도 느껴지고 맞아요. 맛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이 중요해요. 물은 세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중요하고 그 병원에서는 보통 2리터 최소 2리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2리터가 너무 과하다면 조금 줄여서라도 물을 마시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물론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네.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을 마시기가 이제 물이 맛이 없어서 마시기가 어렵다면 약하게 뭐 보리차나 이렇게 차를 끓여서 차를 드시는 것 좋다. 그다음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일부러 물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물이 가장 필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거든요. 네. 보통 누워서 잘 때는 혈압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 저혈압인 분들은 혈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리끼를 갖다 놓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어른들이 자리끼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어른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물을 한 한 잔을 잔. 마시고 저녁에도 저녁 동안은 계속 수분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잠자기 한 30분 전쯤에 물을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잠을 자면 그래도 그 마신 물이 밤새 우리 몸에 좀 부드럽게 된다. 네, 순환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순환에 물이 도움이 된다. 네. 네, 여러분 질문도 많고 사실 더 여쭤볼 것도 많은데 역시 오늘도 이 라디오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정말 우리가 잘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백남정 선생님은 계속 나오십니다. 더 자주 나오십니다. 기후미식회에. 선생님 다음번에도 건강하고 슬기로운 식생활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 톡파원. 시민들이 전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WSS님의 사연이네요. 제목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패널이.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명절 연휴에 시댁 내려가는 길에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길로 가려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아닌 대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오늘의 기후에서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지 들려주셨는데요. 그때 내심 부러워서 배가 살살 아팠는데
때마침 눈앞에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대전 외삼 내거리 근처에서 세종 대평 지하차도 부근까지 9.2km가 연결돼 있는데 이렇게 코앞에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도 새로웠는데요. 그 위에 태양광이 설치된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기도에도 제가 가보지 못한 많은 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겠죠? 제가 사는 곳, 일하는 곳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칭찬받거나 특이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손수건을 쓰거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우공이산이 남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좋은 방송 위에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 첨부할게요. 네, 글과 영상 보내주시면서 이름 소개되면 부끄럽다고 WSS 이니셜만 보내셨는데요. 광명시라고 하니까 저는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소문내지 않을게요. WSS님께는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 부탁드립니다.